저는 네. 첫 커리어를 야놀자 그룹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어때로 이직을 하면서 좀 커리어 확장을 진행을 네네. 했습니다. 망원동 티라미수라는 그 떠먹는 티라미수 브랜드에 관심이 생겨서 브랜드 마케터이자 F&B 산업에는 또 처음으로 도전을 하게 됐고, 마지막 회사였던 콩카페에서 브랜드 마케팅 리더로 활동을 했습니다. 프로 이직러, 프로 퇴사러라는 좀 타이틀도 얻게 됐고, 얼마나 이직하신 거죠? 10번, 20번 넘는 그 이직의 그런 고난을 저는 겪었었거든요. 10번, 20번 네, 이직이 돼요? 네,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덤 마케터스의 컨텐츠 작가 제다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아주 특별한 분을 인터뷰해 모셨는데요. 여러분이라면 혹시 마케팅 팀장에서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실 수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 팀장이라는 자리가 나름대로 미행도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연봉도 높아서 쉽게 나올 수가 없는데,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하게 마케팅 팀장이라는 그 영예로운 자리를 예. 나와서 이렇게 프리랜서가 되신 분을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즘 굉장히 잘 나가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마케팅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보고, 그리고 마케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취뽀 도림모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취뽀 도리몬이라고 합니다. 8년차 마케터이자 앞에서 소개시켜 주셨던 것처럼 마케팅 팀장을 하다가 돌연 프리를 선언하고, 현재는 도리몬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더 마케터스라는 채널은 사실 프리랜서 분들의 약간 성지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이 공간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즐겁게 얘기 나누고, 제 팔로워 분들에게도, 그리고 프리더 마케터스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는 근데 이걸로 뭐 다 오, 끝난 네네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현재 지금 취뽀 도리몬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채널이 어떻게 되죠?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원래는 인스타그램 블로그인데 유튜브 조금 깔짝거리다가 네네네. 이게 아무래도 주력이 글 쓰던 사람이라 영상이 그래요? 조금 어려워서 지금 거의 방치 아닌 방치를 하고 있어서 오늘 또 많이 좀 배워갈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직장인 도리몬이었잖아요. 네. 마케팅 팀장 도리몬. 네네. 이 얘기를 한번 좀 간단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4개 브랜드에서 이제 네네. 마케터로 근무하셨는데, 네네. 이 4개 브랜드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타이틀로만 말씀드리면 저는 첫 커리어를 야놀자 그룹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어때로 이직을 하면서 좀 커리어 확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조금 많이 방황하는 시기를 거치다가 망원동 티라미수라는 그 떠먹는 티라미수 브랜드에 관심이 생겨서 브랜드 마케터이자 F&B 산업에는 또 처음으로 도전을 하게 됐고, 최근에 다녔던 회사이자 마지막 회사였던 콩카페에서 브랜드 마케팅 리더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야노자에서 들어갔을 때는 이제 마케터 어떻게 보면 주니어였네요? 완전 생신입이었죠. 완전 생신이? 예. 그 다음에 여기 어때? 그 다음에 망원동 티라미슈, 그리고 콩카페를 거치면서 이게 단계적으로 네, 맞습니다. 이제 마케팅 리더로 이제 성장하시는 네네. 거예요. 그럼 총 직장 생활을 얼마나 하신 거죠? 이게 사실 연차는 막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네. 이직을 좀 많이 한 탓에 프로 이직러, 프로 퇴사러라는 좀 타이틀도 얻게 됐고, 얼마나 이직하신 거죠? 그럼 이직으로만 보면은 3번인데 네네. 또 앞에 그 테드님께서도 언오피셜한 경력까지 또 합치면 되게 오래 되셨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경력까지, 만약에 이직 경험까지 합친다면은 진짜 뭐 10번, 20번 넘는 그 이직의 그런 고난을 저는 겪었었거든요. 10번, 20번 네. 이직이 돼요? 네, 돼요. 저도 지금 이건 처음 듣거든요. 10번, 맞아요. 20번은 지금 처음 듣는데.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커리어가 그래 나름대로 좀 우상향하거나 그쵸. 네임드가 있는 브랜드만 다녔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정말 작은 회사도 다녀봤었고, 좀 주먹구구식인 뭐 가족회사 막 이런 데도 다녀보다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를 계속 발굴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야놀자랑 여기 어때? 이런 거 딱 들으면 사람들이 저기 한번 가고 싶어. 그런 거 네네. 있잖아요. 네네. 난 저기 들어가면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나올 때 되게 망설임이 좀 많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의 저였으면 그래도 이것저것 네. 수지타산 따져가면서 남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20대 초중반에 너무 열정이 많고 뭐 도전의식이 지금보다 더 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뭔가 수가 조금만 틀려도 못 버티겠고,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면 맞아. 뭐든지 할 수 있고 여기 아니어도 뭐든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만감이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그 패기로 그냥 뭐 도령 그만두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아직 그때 저랑 같이 재직하시던 분들이 막 팀장님 되시고 그 회사에서 오래 일하고 계시는 걸 보면은 저도 되게 부럽고 네. 그런 생각도 가끔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아직도 회사는 괜찮고 더 성장하고 있고 그곳에 소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거기를 아직 다녔다면 업무 확장성이나 이런 개인적인 스킬은 조금 아직 그대로였을 것 같아요. 그때 실력 그대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온 덕분에 도리몬이라는 채널을 만들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제다이님을 저희랑 같이 만날 만나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10개, 뭐 20개 회사를 다니면서 네. 어떤 회사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공통적으로 제가 그나마 오래 버틸 수 있었던 회사의 공통점은 예. 그냥 저의 자율성을 인정을 해주고 네. 제가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리드해서 실행하고 완결지을 때에 조금 그런 효능감,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뭐 특정 브랜드라기보다는 그런 일적인 환경에 갇혀졌을 때 맞아요. 더 좋았다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마케터 혹은 마케팅이라는 직무 특성상 네. 한 번 그 성공 사이클을 경험하면 뭐 산업이나 아이템이랑 관련이 없이 마케팅 플랜을 성공적으로 세울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거에 좀 구애는 받지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인 업무 환경 이런 것들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근데 일적인 환경도 진짜 이직을 하냐 안 하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직 포인트들 요즘 친구들 더 보면은 네. 회사 브랜드 혹은 이런 네임드가 중요하지 않고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런 성격들이 얼마나 잘 핏한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이따 얘기할 건데 간단하게 네네. 얘기하면 이직의 비결? 어떻게 도대체 아. 10번, 15번 이직을 할 수 있었는지. 이직의 비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 하위권 대학을 나왔고 네. 토익도 제가 한 500점대였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네네네. 진짜 잘 못했었고 대신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에는 공부를 안 해도 실력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직을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보다 그 회사가 지금 그 순간에 원하는 포지션, 그 순간에 원하는 이런 능력치들을 샅샅이 분석을 해보신 다음에 거기에 저를 조금 더 끼워 맞추는 이런 스킬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딱 그냥 수시 채용이네요. 요즘은 더더욱이나 공채가 더 사라졌기 때문에 맞아요. 요즘 더 필요한 스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케터 취업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제 마케터 도리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첫 커리어가 마케터였던 거잖아요. 네네. 직장 생활 좀 몇 년 된 거죠, 그러면? 지금 혼자서 일하는 거 혹은 그 취업준비생, 네. 이직준비 그거 다 빼고 나면 경력으로만 치면 8년 정도 와, 네, 8년. 회사를 8년 정도 다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케팅이란 게 조금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 정말 마케팅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네네. 바이럴부터 컨텐츠, 퍼포먼스, 뭐 브랜딩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고 나의 실력이나 이런 경험들이 레이어처럼 쌓이면은 그런 업무 확장성이 무궁무진한 직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8년 동안 컨텐츠 마케터면 컨텐츠 마케팅만 했다면 네. 이렇게까지 못 버텼을 것 같은데 그 8년 안에 정말 마케팅과 관련한 거의 모든 경험을 해봤지 않았나. 그 덕에 조금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도리모니 성격상 하나만 파는 것보다는 네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맞아요.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그런 걸 좀 더 좋아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그 자기소개서 같은 서류 타이틀에 그 0부터 100까지 만들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하나에 파고드는 스페셜리스트이기보다 실제로도 그냥 제너럴리스트, 올라운더 마케터이긴 한 것 같아요. 하긴 또 그렇게 또 8년이나 하셨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가 또 이제 궁금하기도 해요. 네네. 우선 제가 야놀자라는 그룹을 첫 커리어를 시작을 했는데 네. 야놀자라는 그룹으로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뭐 야놀자 골프, 야놀자 펜션 이렇게 정말 그룹사가 많았었어요. 그 중에 하나인 그룹사에 들어갔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의 야놀자 형태이기보다 조금 더 부서도 많고 서비스가 많았기 때문에 그중 하나 서비스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생신입이었기 때문에 마케팅이라고 시작할 수 있는 커리어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첫 커리어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고 대부분 뭐
모텔 지배인님, 네네. 호텔 지배인님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한다던가 아. 마케터이지만 약간 CS 쪽에 좀 가까운 부분이 있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회원카드를 발급해서 뭐 찍어서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네네. 조금 소위 말하면 허드렛일 위주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를 예쁘게 봐주신 부장님이 계시는데 조금 연령대도 비슷하고 고객층이랑 잘 맞을 것 같은데 야노자 체험단 한번 운영을 해볼래? 라고 제안을 주셨고 체험단 그때부터. 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체험단이 바이럴 마케팅인 거잖아요. 대표적인 바이럴 마케팅. 맞아요. 그래서 야노자 체험단이자 바이럴 마케팅을 시작으로 커리어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어때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야놀자에서 배운 경험이 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네. 그때 당시 마케팅에 대한 그런 믿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마케팅을 좋아하나? 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때가 오죠. 네, 그래서 너무 무섭고 마케팅의 미음만 들어도 조금 두려웠던 시즌이 있어서 취업은 해야겠는데 날 불러주는 곳은 없고 해서 급한 마음에 사실은 여기어때 인사팀으로 지원을 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인사팀으로? 네. 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람도 좋아하기도 했었고 조금 마케팅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다가 좀 운이 좋게도 또 최종까지 붙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출근 전날인가? 아무튼 최종 전날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혹시 면접 한 번만 더 볼 수 있겠냐? 채용이 확정됐는데 무슨 면접이지 했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고 마케팅 이력이 있는데 왜 갑자기 인사팀이야? 그렇죠. 이렇게 또 역으로 제안 주셔서 그때 당시 제가 입사했던 시즌에 신입 포지션은 없었는데 네네. 제 커리어나 이런 경력들을 보시고서 얘는 마케팅 해야 된다 해서 그 자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거 되게 또 특이한 경우네요. 네, 저도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마케터가 갑자기 인사팀에 뭐 도전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막 지원하듯이 이렇게 전 좀 중구난방이었고 아까 저 말씀 주셨던 거 약간 패기 넘쳤던 사람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HR팀에 지원했는데 네. 대표가 보고 없던 자리 새로 만들어준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여기어때라는 서비스가 청사진 같은 건 나왔었는데 실질적인 서비스는 런칭하지 못했던 시즌이었거든요. 이제 막 준비하는 단계에 또 투입이 돼서 이렇게 막 업무를 진행을 했었고 네네. 아무래도 야놀자 그 체험단을 운영을 했던 경험에 이어서 여기어때 서포터즈 여기서도 바이럴 마케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팀장님께서 일을 하나하나씩 좀 보신 거죠. 그래서 뭐 UX, UI 개편도 해보고 네네. 퍼포먼스 마케팅도 해보고 다 했네. 네, 거기서 진짜 마케팅과 관련된 실무적인 거는 다 배워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이제 진짜 올라운드 마케터로 네, 맞아요. 성장할 수가 있었네요. 여기어때에서.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어때를 퇴사를 하고 좀 개인적인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네, 네. 지인 회사에 잠깐 들어가서 퇴사하기도 하고 갑자기 피자집 창업한다고 춘천 내려가서 전 재산 또 잃어보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해서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네네.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마케팅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창업을 했던 것도 F&B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어서 피자집을 운영을 해봤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F&B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자. 네. 근데 F&B가 생각보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폐쇄적이라서 아, 그래요? 네, 실무자 혹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정보가 진짜 부족했어요. 이건 또 의외네요. 네, 뭐 지금은 뭐 클래스 101이다 뭐 많은 플랫폼들에서 이런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혹은 뭐 F&B라고 해도 뭐 대기업 위주의 좀 추상적인 정보들이 대부분이었어서 저같이 아예 노베이스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했었고 네. 처음부터 대기업을 들어갈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네. 공고 보자마자 그냥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망원동 티라미수에서 F&B에 대한 첫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었고 약간 그러면은 실무자일 때랑 리더일 때랑 근데 어떤 이것도 게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좀 웃긴 게 약간 좀 왜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 일이 없는지 모르겠어. 그냥 저는 이 회사를 가야겠어서 이직을 했는데 네. 팀장인 거예요. 몰랐는데 네, 그냥 마케터 모집합니다 해서 브랜드 마케팅 나 해보고 싶다 해서 지원을 했는데 마케터가 저 한 명이었고 그냥 원팀이자 원팀장 제가 팀장이자 팀원이었고 세상에 실제로 세상에 뭐 근무하는 거는 일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F&B 특성상 그 일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조금 있으세요.
네, 뭐 부장, 차장, 뭐 과장 이런 분들이 계셨고 네. 그리고 심지어 시장이 되게 좁기 때문에 뭐 한 달이 건너거나 누구 거쳐서 물어보면 다 아는 다 구조였어요. 알지. 네. 그러면 노베이스에 그분들보다 연차도 낮고 나이도 어리고 심지어 제가 뭐 정장을 입거나 그러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시도 당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한 번만이라도 진짜 최 팀장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일을 좀 열심히 해보자, 성과를 보여주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 F&B는 하나의 메뉴를 런칭을 하더라도 1년을 거쳐서 기획을 하고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나만의 속도로 업무를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점점 더 뭐 대표님들이나 직원분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엔 그 경험을 또 이어서 홈카페에서 홈카페로 갔지. 그때는 이제 팀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사실 마케팅 팀원이 한 분 계셨는데 네. 어찌저찌 해서 그분이 다른 포지션으로 가셨고 결국에는 퇴사를 하신 바람에 제가 혼자서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거의 그러면은 8년 내내 마케팅 실무를 진짜 맞아요. 빡빡 채우고 퇴사를 하신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실무만 했었으면은 제가 흥미를 많이 못 느꼈을 텐데 네. 뭐 액션 플랜이라던가 애뉴얼 플랜이라던가 브랜드의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고 세부 실행 방안까지도 제가 세우면서 같이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 팀장이나 리더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리더도 할 일, 리더가 해야 될 일도 하면서 네, 맞습니다. 실무까지 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8년 동안 마케팅을 하셨는데 네. 만약에 지금 대학생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네네. 다시 마케팅을 하라고 한다면 마케터를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만약에 자서전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책 제목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마케팅이다 라고 지을 것 같아요. 나는 마케터다. 네, 그런 식으로. 저는 그런 만큼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실제로 또 흥미를 느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진짜 다시 태어나는 기회가 주어져도 마케팅이라는 직무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점이 근데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케터 중에서? 이게 연차가 낮았을 때는 그냥 되게 마케터라고 생각하면은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에 조금 홀리게 됐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연차가 쌓이고 많은 업무를 하면서 마케터의 진짜 진면모는 내가 일을 기획하고 실제 실행하고 완결 지으면서 전체적인 일을 리드하는 거에 대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도 마케팅 팀장까지 했는데 왜 그만뒀냐, 커리어를 조금 더 쌓아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 그 얘기 했을 것 네, 같아요. 진짜 극구 말리셨는데 이게 연차가 쌓일수록 아예 관리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죠? 네, 실무보다. 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과연 사람을 관리하고 이런 것도 물론 잘할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 고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그 결과를 내가 온몸으로 느꼈을 때 희열인 건데 그 실무자가 아닌 그런 관리자 쪽으로 빠지게 된다면 이 매력을 제가 놓칠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프리워커, 네네. 프리랜서, 네네. 진짜 슈퍼 도리모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퇴사하신 지가 얼마 됐죠? 제가 11월 말까지 근무했고 작년이죠? 작년, 네. 2022년 네. 11월 말. 12월 1일부터 바로 그냥 맨몸으로 바닥에 나앉게 된 거죠. 기분이 어땠어요? 정말 저는 근데 갑작스럽게 퇴사를 결정하게 된 사람이라서 그래요? 네, 갑자기 그냥 퇴사를 하고 싶었고 도리몬이라는 채널을 단 1년만이라도 그냥 미친 듯이 집중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퇴사를 결심을 했는데 지금 퇴사한 지는 한 9개월 정도? 1년이 그러네요. 아직 안 된 거죠. 생각보다 꽤 된 것 같은데 네. 아직 1년도 안 됐네요. 네, 아직 1년도 안 된 따끈따끈한 신입입니다. 슈퍼 도리몬이라는 퍼스널 브랜딩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수익적인 부분으로만 따져보면 제가 한 6가지로 압축할 수 있더라고요. 말씀 주셨던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현재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좀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그리고 도리몬이란 채널의 파급력을 활용을 해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크라우드 펀딩이 어떤 거죠? 네, 뭐 텀블벅이나 와디즈 같은 국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네, 어떤 걸 이제 서비스 하고 계시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전자책을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합격하는 자기소개서만 씁니다 라는 주제로
얼마 전에 펀딩을 마쳤고 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마케팅 에센셜 100이라는 또 한 권으로 끝내는 마케팅 실무 요약서 같은 거를 또 런칭을 해서 상품으로만 따지면 지금 2가지 정도 진행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이걸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그 2가지가 네. 굉장히 잘 됐잖아요. 근데 잘 된 거 맞을까? 근데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게 달성률이 거의 한 1000% 정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거의 3000%까지 찍었어요. 3000%요? 네, 2970 몇 번가까지 찍어가지고. 네.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엄청난 성과로 딱 보이거든요. 네네. 텀블벅에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거든요. 정말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 도리몬이라는 채널을 조금 같이 겸업할 때 네. 처음 수익을 만들어낸 약간 효자 상품이기도 했어요, 텀블벅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큰 수입원은 그렇게 크라우드 펀딩이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커뮤니티를 네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주제가 조금 다양한데 처음에는 이제 마케터 신입분들이 기획서를 쓰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상의 업무와 가상의 회사를 설정을 해드리고 그분에게 미션을 전달해줘요. 그래서 그분들이 약간 좀 빙의를 해서 이런 회사에 이런 마케팅을 해야 되는구나 기획안을 만들어 오시면 그 초안에 대한 제가 피드백을 전달드리고 또 그걸 마케터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생각한 기획안을 비주얼물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디자이너와 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제작 요청서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획안을 통해서 제작 요청서를 함께 만드는 미션을 제가 좀 드리고 이거를 조금 꾸준하게 이어나가는. 진짜 그거 실무에서 완전 필요한데. 네, 그래서 그것도 제 약간 효자 상품이기도 하고 현재까지 기수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얼마 전까지 7기까지 운영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서는 아무리 입을 잘 털어도 그러면 원페이지라도 가져와봐 했을 때 페이퍼 작성 능력이 없으면 진행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봐드리고 실제로 마케터분들이 약간 조금 오해하시는 게 약간 번뜩이는 아이디어 힙한 트렌드를 내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 실무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초보 마케터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저 요새 뭐 힙한 뭐 예를 들면은 뭐 성수동 팝업이나 이런 아이디어만 제출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해봅시다. 막 이러고. 네. 실제로는 거기에 스케줄링 들어가야 되고 예산 들어가야 되고 이런 모든 전략적인 부분이 터칭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디테일이 네. 조금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커뮤니티를 여러 가지 운영을 했었고 네네. 그 다음으로는 원래 저는 외부 브랜드에 대한 컨설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좋은 계기로 또 제안을 받아서 브랜드 컨설팅 혹은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저의 뭐 팔로우 하시는 분들 이직 준비나 마케팅 커리어 관련된 컨설팅도 함께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짜잘구리한 것들은 네. 믹스라는 마케팅 채널이 있거든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아카이브 네. 채널인데 거기에 원고를 한 달에 한 번씩 써달라는 제안을 받아서 네네. 마케팅과 관련된 또 원고를 집필을 해서 드리고 있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광고나 협찬 그치. 같은 거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제 관문인 실제 이제 곧 책이 출판될 예정인데 아, 그래요? 책 집필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쉴 시간이 없겠군요. 진짜. 그 시간이 없는데 쪼개서 여기 왔잖아. 그러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 네네. 현재까지 수입 혹시 공개가 가능할까요? 일단 금액적으로는 뭐 오픈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얼마 전 퇴사 직후부터 얼마 전까지 번 총 수입을 좀 계산을 해봤더니 그냥 제 연봉 수준이랑 비슷한 정도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9개월 동안에 네네. 원래 연봉이랑 비슷한 수준을 벌었다. 네. 그래서 뭐 금액적으로만 따지면은 뭐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너무 드라마틱하게 뭐 큰 수익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정말 대단하신 분들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업무하는 환경이나 제가 선택한 일에만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마음에 들고 이제 수입도 받쳐주니까 요즘 아주 그냥 업무 만족도가 높으시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이제 저를 믿고 고용해 주시는 뭐 일부 브랜드 혹은
저를 믿고 구매해 주시는 고객들에 대한 책임감이 갈수록 너무 심해져서 이런 거에 대한 마인드셋을 조금 오히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보다 프리랜서를 오래 하셨으니까. 아, 이거는 뭐 나중에 따로 얘기 드리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뭐 몇억 벌기, 뭐 네. 경제적 자유하기,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많이 세우기는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일과 저를 분리할 수 없는 사람인 거를 이번에 깨닫게 되었어요. 네네. 퇴사한 다음 날부터 도리몬 채널을 조금 더 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전략 기획을 세웠고 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제가 전자책 집필을 했었더라고요. 네네. 저는 일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돈을 떠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프리워커로서 일을 해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없이도 그리고 외주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면서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케터분들이 프리로 활동하시기에 가장 되게 적합한 직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력도 있을 수 있고 뭐 컨텐츠 제작 능력도 있을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래서 저처럼 마케터로 커리어를 시작을 하신 분들께도 조금 약간 선례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용기를 갖고 회사 안에서도 물론 잘할 수 있지만 회사 밖에서도 주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보여주고 그들이 용기를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리틀 도리몬을 좀 양성을 하면서 이 시장을 조금 더 우리끼리 도리몬 주니어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 좀 소통하고 서로 약간 좀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좀 큰 꿈입니다. 큰 꿈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도리몬에게 일이란 무엇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돈 버는 수단 이런 걸 넘어서서 나의 삶을 더욱더 다채롭게 만들어주면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정말 큰 역할을 하는 저만의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뷰 1편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2편 바로 넘어갈 건데요. 2편에서는 마케터 취업 준비생분들이나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신입 또는 마케터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도리몬님의 노하우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편에서 만나요. 안녕.